안녕하세요. 니다라고 합니다. 저 아시나요? 네, 얘가 접니다. 하도 질러대니까 고음 어떻게 하는 거냐, 노래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대답도 좀 해드리고, 또 저한테 궁금한 게 좀 많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왜지? 뭐 일단 첫 번째, 노래 알려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드리자면, 제가 사실 보컬 트레이너 경력이 꽤 되고 나름 좀 잘 가르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그거는 제가 따로 이렇게 만나서 할 때 얘기인 것 같고,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으로 알려드리는 그런 능력은 제가 없어서, 몇 마디로 이렇게 하셔라 저렇게 하셔라 하기가 좀 그래요. 그 말 잘못하면 그거 사기꾼 되거든요. 저 사기꾼 되고 싶진 않아요. 싫어요. 그래도 하나 팁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걸 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그 소리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소리에 집중 너무 하시는 것보다, 너무 안 될 땐 본인이 노래 부를 때 쓰는 발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가사 발음만 바뀌어도 뜻하지 않게 소리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데미르바토 소리나 소린가? 그 노래 있잖아요. 그게 Baby I'm sorry I'm not sorry 이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Baby I'm sorry I'm not sorry 이렇게 하는 것보다 소리 말고 Baby I'm sorry I'm not sorry I'm not sorry 이렇게 발음만 바뀌어도 구강 구조도 좀 바뀌고 하거든요. 모르겠죠? 거봐, 이렇게 해서는 못 알려준다니까. 내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튼 이거랑 같이 레슨 문의도 진짜 많이 왔었는데, 제가 보컬 트레이너 경력이 꽤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소수의 친구들을 가르치고는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 이외에 더 학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주제에 대학교 출강도 하고 있고, 그것도 한 5, 6년 되는 것 같고요. 또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제가 또 가수라서 노래도 내야 되고, 그래서 작업도 좀 많이 해야 되고, 나름 또 인플루언서라서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그런 영상들도 자주 올려야 하느라고 레슨해야 하는 시간이 더 늘리기가 좀 그래요. 저보다 더 잘 가르치시고 전문적으로 유능하신 분들이 많아요. 또 유튜브에도 선생님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드디어 곧 100만이 코앞이거든요. 미친 것 같아요. 안 올 줄 알았거든요. 코로나 기점으로 커버 유튜브 시장이 좀 많이 죽었었어요. 한때 막 잘 됐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운 좋게 제가 그 기차에 탑승을 해가지고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운 좋게 하여튼 그때 좀 안 돼서 뭐 구독자가 안 느는 건 둘째치고 막 줄었었거든요. 영상만 올리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올리기가 두려워지고, 88만에서 한 84만 뭐 3만 뭐 이렇게까지 떨어졌던 것 같고, 조회수는 뭐 말할 것도 없었고요. 처참했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그만둬야겠다 생각을 했었고, 근데 제가 제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는 창구가 유튜브였는데, 그럼 이제 내 노래, 내 음악, 내 앨범들은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리지? 이런 고민들이 진짜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힘들기도 했고, 음악적으로도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상황이었었어요. 앨범적으로도 나라는 가수의 색깔에 대해서도 조금 회의감이 많이 들었었고,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꾸역꾸역 참고 한 2년을 했거든요. 근데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진짜로 그냥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뭐 뜬금없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그때 제가 손흥민 선수 경기를 보고 갑자기 뭔가 팍 맞았거든요. 뭔가 팍 꽂혔어요. 뭐 손흥민 선수야 너무 유명하신 분이고, 저도 물론 알고 있었고 아주 예전부터. 저 월드컵 때만 축구 보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우연치 않게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고, 저 선수 진짜 유명한 선수 아닌가? 무슨 뭐 상도 받고 뭐 그랬다고 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경기를 보고
뭐 선수님 분들이야 다 열심히 뛰지만 유독 그게 너무 눈에 보여서 저 선수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지고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찾아보고 영상도 많이 보고 경기도 많이 보면서 인터뷰도 많이 보고 그때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사실 그렇게 유명한 선수들을 보면 뭔가 처음부터 잘 됐었을 것 같고 지금도 늘 잘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잘할 때 있고 못할 때 있고 근데도 너무 열심히 하고 자신의 단점을 또 보완하고 다음 시즌에 또 발전해서 안 되던 게 또 되고 그런 걸 보면서 갑자기 제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난 뭐지? 저렇게 세계적인 선수도 저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사는데 포기하지 않고 나는 뭐라고 뭘 벌써 포기하지? 라는 생각이 너무 크게 저한테 왔었고 저는 제 자신을 한심하다고 생각을 잘 안 하는데 그때 되게 한심했었어요. 제 자신이. 내가 뭐라고. 뭐 그런 생각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2년 동안 쌓아놨던 그런 것들을 한순간에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졌고 저는 제가 유튜브로 처음 막 잘 됐을 때 이유를 몰랐거든요. 그리고 자만도 했어요. 근데 사실 지나고 보면 저 우연치 않게 운이 좋아서 잘 된 거였거든요. 그때 유튜브 시장에 커버 유튜버가 많지도 않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잘 됐는지를 모르니까 다시 일어서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방법을 알고 시작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다시 공부를 했고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영상을 진짜 하루에 그 영상만 막 찾아보고 했던 것 같아요. 왜 이 영상은 잘 된 걸까? 왜 이 노래는 뜬 걸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지? 근데 별것도 아닌 거가 잘 될 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부를 좀 오래 하다가 이제 행동에 옮기기 시작한 게 이제 틱톡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건데 하루에 영상 2개씩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라이브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그거를 한 3개월에 한 100개 정도 올렸던 것 같아요. 영상을. 그러니까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 이후로 틱톡에서 반응이 꽤 좋았던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옮겼고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에서도 반응이 왔고 그래서 그때 이제 또 릴스에서 반응이 좋았던 걸 유튜브에 옮기기 시작했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얼마 전에 싱글을 또 하나 냈었고 정말 오랜만에 몇 년 만에 그 오버라는 곡인데 혹시 안 들어보신 분이 많겠죠? 들어주세요. 진짜 좋은데 아직도 안 들으셨다니. 여튼 그 이후로 저는 축덕이 되었습니다. 또 제가 입은 옷이나 뭐 액세서리 같은 거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꽤 계셔가지고 조금 당황했거든요. 저는 그냥 하나만 뚫으면 거기서 사는 스타일이에요. 거의 자라예요. 거의 한 90% 옷은 자라고 그리고 뭐 스투시 많이 입고 티셔츠나 이런 거는 저는 자라 없으면 옷을 거의 못 사요. 근데 이거는 자라는 아니고 요거는 8세컨즈에서 샀던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목걸이 여러 가지 많이 쓰는데 이건 다 테무예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 엄마가 준 거고요. 요거 금목걸이 엄마가 준 거고 팔찌가 잘 보이질 않는데 팔찌를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요거 보이나? 하여튼 요것도 엄마가 금은방에서 맞춰준 거예요. 금이에요, 금. 그리고 또 제 좌우명이 궁금하다. 뭐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냐. 이런 뭐 저한테 이런 쓴소리 좀 해주세요.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은 걸 보고 제가 막 고음도 많이 지르고 뭔가 여자 할 것 같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여쭤봐 주시나 했는데 정말 정확하게 보셨어요. 영상에서도 그런 게 보이나 봐요. 노래만 부르는데도. 일단 제 좌우명은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건 정신병 초기 증세다. 이거 아인슈타인이 한 말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솔직히 이 말 진짜 명치 세게 맞은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맞는 말이어가지고 사실 제가 살면서 늘 뭔가 바라고 기대하고 그럴 때 생각하는 게 내가 뭘 했다고 바라냐. 바라지 말자. 아니면 더 해보든가 거든요. 또 제가 MBTI가 ESFJ예요. S가 거의 100이거든요. 지극히 현실주의자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열받는 일이 있거나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냥 잘 잊어요. 사소한 건 하루면 뭐 있는 것 같고 꽤 큰 일들이면 좀 마음에 담아두기는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라서
남들보다는 좀 빠르게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좀 단점 같은 게 하나 있다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집안이 좀 안 좋아지면서 친오빠랑도 1년 정도 떨어져 살고 하여튼 좀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가족 모두가 그때 한 2달 정도를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물 정도? 그때 부모님이 되게 힘들어 하셨는데 아무리 먹으려고 노력을 해도 이 목구멍 뒤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입에 넣어도. 이 먹으면 죽을 것 같고.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도 그 감정이 너무 또렷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땐 그냥, 그때 이제 갑자기 집안에 이제 모든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그냥 충격을 좀 받아서 그런 거인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후로 제가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같은 거 이용할 때 사람이 좀 많으면 그 숨이 너무 막히고, 숨이 막힌다는 게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숨구멍에 바늘 구멍 정도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숨이 막히는 느낌? 그래서 뭐 쌍코피 터진 적도 많고 기절도 했었고. 근데 저는 좀 제가 진상이라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아니면 또 뭐 나는 멀미가 심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고, 또 백화점이나 사람 많은 데를 가면 갑자기 막 심장 터질 것 같고, 꼭 그때처럼 숨이 안 쉬어지고 허리도 펼 수가 없고, 그래서 다시 집에 돌아간 적도 되게 많고, 부모님이랑 같이 나갔다가 혹은 뭐 친구랑 같이 뭐 갔다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막 택시 타고 친구가 막 급하게 택시 잡아줘서 간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나는 왜 이렇게 진상이지? 나 예민한 사람인가 보다. 그러고 또 이제 아무 일도 없는 날이었어요. 일정이 아무것도 없고 집에서 샤워하려고 이제 머리 감으려고 막 이렇게 머리를 감잖아요.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막 내가 머리를 막 이렇게 감고 있는 거야. 막 급하게, 너무 초조하게, 막 어디 쫓기는 사람처럼. 그래서 막 내가 나 왜 이러고 있지? 하고 다시 천천히, 일부러 천천히 해보면 또 정신을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뭔가 인체학적으로, 인체 뭐 그런 걸로 사람이 이럴 수도 있나? 다른 사람도 이러려나? 그런가 보다. 그리고 넘어간 적이 많고, 그리고 또 저는 약을 못 먹어요. 알레르기가 있어서, 알러지가 있어서, 그 진통제랑 해열제 알러지가 있어서 먹으면 이게 눈이 막 이만큼씩 붓거든요. 이렇게 만져질 정도로. 그래서 아픈 거 참는 것도 꽤 잘하는 편이에요. 약을 못 먹으니까 어차피 강제로 참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어딘가 내가 뭔가 아플 때 잘 참고, 이 정도는 뭐 자고 일어나면 낫겠지. 그리고 제가 또 편두통이 심해서 전 제가 좀 진상이고 예민하고 뭐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 최근 몇 년 전에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들 들었죠. 내 얘기를 한 건 아니고 해야 될 정도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남들의 얘기를 이제 듣고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저거 내 얘기인데 역시 사람들도 그렇구나 했는데, 공황장애래요. 그게 나 공황장애야? 근데 그거를 그렇게 듣고도 공황장애일 수 있겠구나 또 이러고 또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 증상이 예전에는 정말 심했는데 지금은 뭐 거의 없고, 또 무대 위에서나 사람들 많은 데서 뭐 강의를 하거나 무대에서 노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나를 막 뽐내야 되는 자리에서는 막 너무 설레고 너무 좋아요. 그런 증상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뭐 딱히 이거를 막 약을 먹어야 봐야겠다, 병원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지는 않은데, 뭐 심해지면 가야겠죠. 또 초등학교 2학년 때 힘들었던 그 기억으로 제가 한 5학년,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때쯤에 전국 편지 쓰기 대회, 그 우체국에서 주최했던 그걸 나간 적이 있어요. 제가 또 글 쓰는 걸 좋아했었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최연소로 그때 상 탔었거든요. 안 좋은 일로 좋은 일도 생겼고, 또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을 못하다 보니까 차를 좀 일찍 샀어요. 운전도 빨리 했고. 그래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일이죠. 그래서 뭐 꼭 나쁜 일이 나쁜 일로 끝나지 않는다. 저는 좀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거나 이렇지 않고, 또 우울감이라는 게 잘 없어서 우울할 시간에 빨리 해결하려고 하고. 근데 또 제가 막내라서 그런가 저는 또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있어서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무조건 내가 해야 하는 거에 있어서 명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성별은 여자고요. 그리고 음악 전공했냐고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고 수업 시간에 나가서 노래도 진짜 많이 했었고 친구들이 불러달라고 뭐 수학하기 싫다 뭐 하고 싫다 이러면은 나는 뭐 동네에서 좀 잘 나가는 노래꾼이었는데 가수 할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아빠가 근데 어느 날 제 노래를 들으시더니 노래하라고 설득을 하셔가지고 고3 한 여름쯤인가 그때쯤에 늦게 실용학 입시를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완전한 애송이었어서 당연히 다 떨어졌고요. 딱 하나 한양여자대학을 붙어서 입학을 했는데 원래 늦게 배운 놈들이 좀 잘 모르잖아요. 현실도 잘 모르고. 그래서 뭔가 늦게 준비했다는 핑계죠. 나는 제대로 준비하고 싶어 라는 생각에 한 2주도 아니고 자퇴를 했었어요. 뭐 반수나 편입에 대한 그런 정보가 아예 없었어가지고 그냥 자퇴를 해야 시험을 볼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자퇴. 한양여대가 뭐 안 좋아서 자퇴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그때로 돌아가면 그냥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재수를 했고 동아방송예술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정말 좋으신 교수님들을 만나서 음악을 했고 또 좋은 동료들과 함께 재밌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 잘했고요. 근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실용학과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서울예대, 동아방송대, 홍원대 가면 뭐 내 음악 인생이 핀다? 그런 거 없어요. 뭐 거기 붙었다고 해서 거기 떨어졌다고 해서 그럼 쟤는 못하네 쟤는 잘하네 절대 아닙니다. 자기 나름이에요. 뭐 그래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자퇴 안 한다고 한 거예요. 왜냐면 또 재수를 제가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그거를 또 하자니 뭐 죽어도 하고 싶지 않고 여튼 그 후로 연습생 생활도 꽤 오래 했고 데뷔 준비도 꽤 여러 번 했고 근데 제 연이 아니었나 봐요. 8년 정도 이곳저곳 엔터 생활하다가 때려치고 코러스 세션도 하고 레슨도 하고 하면서 살다가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를 우연치 않게 하게 됐고 근데 이 스토리들은 좀 자세히 말하자면 너무 길고 서사가 너무 말도 못하게 진해서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만. 그리고 곧 제가 노래가 나옵니다. 앞으로 자주 낼 거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너무 좋은 노래들이에요. 물론 제가 만들어서 좋다고 하는 건데 무조건 좋아하실 겁니다. 공연도 자주 하고도 있어요. 뭐 행사나 그런 공연들은 많이 하는데 노래 부르는 건 워낙 좋아하니까. 근데 제 단독 콘서트를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그거는 아직 자신이 없어가지고 하면 뭐 오실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자신이 없어서 오지 마세요. 여튼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뭐 다른 질문들은 제가 봤을 때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언니랑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요? 뭐 언니 왜 이렇게 예뻐요? 몸매 관리는 어떻게 이런 것들은 대답을 해드릴 수 없는 거고 근데 그 마음은 받았습니다. 제가 사랑하고요. 여튼 앞으로 종종 이렇게 말하는 모습도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앨범은 진짜 이제 자주 낼 거라서 11월 언제 나오더라? 11월 17일 일요일 6시에 제 노래가 나옵니다. 기대해주세요. 진짜로. 그리고 또 미친듯이 영상을 만들 거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